며느라, 올해도 배추 절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 김치 쏙 준비 좀 해. 근데 마늘이랑 생강은 당연히 하나씩 다 손으로 다져서 넣어야 해. 그래야 김치 맛이 제대로 살지. 어머님, 다져진 마늘도 있는데 굳이 요즘엔 편리하게 나와서 이게 더 빨라요. 빨리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김장은 급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정성을 들여야 해, 정성을. 정성이 반이라니까. 정성, 해마다 듣는 얘기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이고, 또 한숨을 쉬네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편하게만 하려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난다는 걸 잘 이해 못하니 말이에요. 김치라는 게 그냥 대충 담가서 다 같은 맛이 나는 게 아닌데, 저도 옛날에 시어머니께 손맛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저 며느리도 말은 안 들어도 결국엔 손으로 다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 조금은 배운 거겠죠. 그래도 저렇게 굵게 다져서야 맛이 제대로 배겠어요. 10년을 가르쳐도 아직 멀었죠. 언제쯤 내 손맛처럼 제대로 김치를 담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전주에 사는 김영자입니다. 저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꼭 정성을 다해 제대로 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텐 명절보다도 김장 담그는 날이 훨씬 더 특별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식 그대로 절임부터 양념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 김치 맛이 제대로 난다고 믿어요. 김장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 앉아 먹을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 저에겐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시어머니한테 배운 그 손맛 그대로 담아내려고 애를 쓰죠. 요즘 사람들은 쉽게 하려 하지만 저한텐 김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담은 정성이랄까요. 우리 며느리도 김장 담그는 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같이 김장 준비할 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배추 절이는 방식,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방식, 재료 선택까지 뭐 하나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10년째 이걸로 갈등을 겪다 보니 매년 김장철이 오면 어쩐지 긴장부터 하게 돼요. 그래도 신기한 건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10년째 김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방식이라도 함께 한다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편으론 이번엔 안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매년 해보지만 늘 쉽지가 않네요. 갓하고 부추는 내가 챙겼으니까 따로 더 안 사와도 돼. 그게요, 어머님. 저는 배에 단맛 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좀 더 넣으면 어떨까 해서 챙겨왔어요. 배? 김치에 굳이 배를 넣는다고. 우리 김치는 단맛보다도 깔끔한 매운맛이 있어야 제맛이지. 우리 집 김치의 배는 너무 달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매운 것보다는 약간 단맛이 도는 걸 좋아해요. 배 넣으면 양념도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나서 훨씬 맛있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김치는 그런 단맛 안 내도 충분히 맛있다니까. 이건 내가 시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인데 매년 이걸로도 다들 잘만 먹었어.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 말고 사과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사과까지? 아니, 며느라 김치 담글 때 사과를 넣으면 금방 물러지지 않겠니? 김치가 시원하게 익어야지 사과 넣었다가 맛이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사과랑 배 넣으니까 맛이 부드러워지던데요. 요즘 레시피에도 사과랑 배 넣는 거 많이 나와요. 레시피는 좋다 이거지. 하지만 우리 집 김치가 꼭 그럴 필요는 없잖니? 이 집 전통이 있는데. 어머님, 한 번만 해봐요. 제가 따로 준비한 걸로 배추 몇 포기만 넣어볼게요. 안 맞는다 싶으면 내년부턴 다시 어머님 스타일로 할게요. 그래도 가끔 변화를 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나 하고 싶다니 배추 몇 포기만 해보자고.
근데 맛이 없으면 내년엔 다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줘야 한다. 알겠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배추 몇 포기만 내 방식으로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글쎄, 시작하자마자 온갖 도구며 그릇이 죄다 나오고 부엌이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양념 하나 할 때도 항상 쓰는 것만 딱 꺼내서 그때그때 정리해가며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도대체 왜 이리 여기저기 널어놓는지 속으론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리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얘기하긴 뭐하고 참다 결국 제 손이 자꾸 나갔습니다. 도마 치우고 빈 그릇 치우고 한쪽에 쌓인 쓰레기도 정리하고 그런데 저 며느리는 그걸 눈치도 못 채고 김장만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짜증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이고 이걸 또 같이 하려 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김치 담글 때 좀 정리해가면서 하면 안 되겠니? 이게 부엌인지 전쟁터인지 모르겠다. 저도 제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못하게 하세요? 저도 나름 김치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방식대로 하는 건 좋은데 부엌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니 내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김장이라는 게 하나씩 다듬고 정리해가면서 해야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이렇게 막 널어놓으면 내가 다 신경이 쓰여서. 어머님은 맨날 자기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만 해보려는데 왜 매번 방해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야 하나요? 방해라니 내가 뭘 방해했니? 그냥 같이 정리 좀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데 어머님은 왜 그걸 못 견디세요? 이왕 같이 하는 김장인데 조금 다르게 한다고 그렇게 불편하세요? 그래, 불편하다. 이렇게 엉망이 되면 불편하지. 김장이라는 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어머님 방식이 늘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 방식도 잘 될 수 있는데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되나요? 순간 너무 강하게 말했나 싶어서 잠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을 보니 좀 찔리더라고요. 상처받은 얼굴로 한쪽에 서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서로 방식이 다른 걸 알면서도 매번 이렇게 부딪히니 왜 이렇게 매년 김장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아이고,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 그래도 김장이라는 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집 방식은 또 누가 이어가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참, 이 마음이 제일 어렵네요. 그냥 서로 조용히 김장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근데 정말 다음엔 그냥 내 방식대로 하자. 서로 안 싸우고 끝내려면 말이다. 네, 알겠어요. 한숨 한 번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김장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말없이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데 서로 아무 말 없이 일하니 어쩐지 부엌 공기가 무거워지네요. 싸움은 그쳤지만 아직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김장 끝나면 또 한 해가 가고 이렇게라도 함께 담그는 게 가족이긴 하니까 그냥 마음속에 쌓인 말들은 눌러두고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 며느리가 영양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인지 음식에 대한 생각이 나랑은 많이 다르죠. 거기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다 보니 전통 방식보다는 새로운 요리 방식에 더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웃긴 건 우리 아들이 그 레스토랑에서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날 보고 있는 것 같았대요. 어딘가 모르게 닮았다고 느꼈다나. 그런 인연 덕분에 아들은 그 레스토랑을 자주 찾아갔고 그렇게 두 사람이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 며느리도 나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닮은 점이 있어서 이만큼 인연이 된 거 아닐까요? 어찌 보면
내가 며느리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도 날 닮은 그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그렇지요. 닮아서 좋으면서도 닮아서 더 부딪히게 되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매번 부딪히면서도 김장철마다 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요. 내가 보기엔 며느리가 요리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니 말이에요. 사실 제 생각엔 우리 남편이 꽤 재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잘 알진 못하지만 집안 사정에 어둡지 않은 며느리가 혹시 그런 것도 눈여겨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남편도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돈에 관해선 입도 뻥긋 안 하죠. 제가 알기론 한 20억은 되는 것 같은데 며느리도 그걸 알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오해라는 게 또 쉽사리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조금 다가와 주는 게 고마운 마음 한편으로 정말 가족으로서 함께 하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 사정을 생각하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현관에서 벨 소리가 들리니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부엌에 있다가도 우리 아들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먼저 달려나가는 거 있죠. 아이고, 저 녀석 퇴근하고 오느라 얼마나 피곤할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보러 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얼른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힘든 하루를 마친 아들을 반겨주고 싶어서요. 어머, 우리 아들 왔네. 아이고, 고생했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났구나. 네, 엄마.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어요. 안 그래도 김장한다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빨리 왔죠?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하지. 힘든데 어쩌다 김장까지 돕겠다고 와서. 자, 들어와서 손 씻고.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이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왔냐, 아들? 오늘은 얼굴이 밝네. 요즘 일 많다더니 오늘은 좀 덜 피곤해 보여. 네, 아버지. 일이 많긴 한데 그래도 김장하는 날인데 얼굴 밝게 와야죠. 그래, 그래. 내가 오니까 집안이 더 환해진다. 자, 손 씻고 와서 저녁 같이 먹자. 오늘 김장한다고 조금 거하게 준비했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 씻으러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냥 마음이 참 흐뭇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말은 안 해도 그저 미소 짓고 있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얼굴 보러 와주고 또 뭐라도 도우려는 우리 아들 생각에 괜히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참 소중해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말이죠. 우리 아들 참 든든해.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와주니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겠네. 부엌에서 반찬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집에 와서라도 좀 쉬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색은 안 했지만 속이 편치 않더라고요. 저 녀석이 힘들어도 티 한 번 안 내고 움직이는 게 참 안쓰러워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도 저것도 부탁하는데 우리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묵묵히 따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는 좀 편히 쉬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 보태지 않으려고 애써도 이렇게 일하는 아들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야, 저기 상 차려놓을 그릇 좀 꺼내줘. 그리고 수저도 가져오고. 아, 그거 말고 큰 접시로. 알았어. 큰 접시 그리고 수저까지. 응? 그리고 저기 냉장고에 무김치도 꺼내고 그 다음에 물 좀 따라줄래? 나는 손이 부족해서. 참아보려 해도 결국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아이고, 며느라,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와서 좀 쉬게 해야지. 이래저래 시키면 애가 언제 쉬니? 아, 어머님. 그냥 간단한 것만 부탁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도 애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니? 집에서는 좀 편히 쉬라고 해야지.
자꾸 무슨 일이라도 시키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보기가 어렵다. 서로 도우면 빨리 끝나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니까요. 그렇다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 아들이 여기 오면 꼭 일꾼처럼 불려다니는 것 같아서 밖에서도 일하랴, 여기 와서도 일하랴, 이게 무슨 고생인지. 어머님, 요즘은 다들 부부가 같이 도와가며 살아요. 자기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도 직장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며느라 밖에서 일하는 것도 고되고 힘든데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는 게 내 생각엔 더 좋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도 그걸 다 우리 아들한테 맡기면 내가 볼 땐 마음이 좋지 않구나. 아유, 두 분 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 테니까요. 이제 그만하고 다 같이 식사 준비해요. 말을 꺼내고 나니 순간 부엌 분위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언짢은 얼굴로 상을 차리고 있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상황을 풀어보려 애쓰는 게 느껴지는데 그 모습조차 안쓰럽기만 하고 참 이게 다 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지니 괜히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데도 가족이라서 더 부딪히는 걸까요? 이 부엌 공기마저 무거워진 것 같아 참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하는데 아까 그 일 때문인지 분위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리니 속으로 아이고 이래서야 무슨 가족 식사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우리 아들한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는데 너희 회사는 괜찮은 거냐? 다들 사정이 안 좋아서 사람들 힘들다고들 하더라. 아, 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 회사에서도 비용을 아끼려고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덕분에 일하는데 좀 힘들긴 하죠.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니까요. 이왕 들어간 자리에서 버텨봐야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참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내가 잘 버텨주니 아버지가 참 든든하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라. 가족이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 아버님, 그럼 이참에 재산을 조금 물려주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 어려운 상황도 그렇고 우리도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며느라, 지금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니? 이런 이야기는 좀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럼 어머님, 도대체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번 이런 얘기하려고 하면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자꾸 미루시잖아요. 가족끼리 모인 식사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렴. 우리 아들, 며느리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진지하게 상의해야 할 문제고 이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님께는 예의가 아니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선 이렇게 다 모인 자리 말고는 기회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늘 감추고만 계시니까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딱 막히더라고요. 재산 이야기를 이렇게 밥상에서 꺼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남편은 차분하게 며느리 말을 듣고만 있고 나는 멍하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곤란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더없이 어색해지면서 괜히 내 속이 더 불편해졌어요. 이런 날 이렇게까지 대화가 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상의할 때가 따로 있지 않겠니? 이 자리에서는 식사를 편하게 하자꾸나.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고 설거지를 끝낸 뒤 잠깐 소파에 앉아 쉬는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생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챙겨주려고 일부러 준비까지 해놨던 걸 깜빡했지 뭐예요. 아이고, 이걸 깜빡했네. 생굴을 일부러 준비해둔 건데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겨줬네요. 그냥 있기도 뭐해서 내일 아들네 집에 가서 주고 와야겠어요. 여보,
생굴 챙겨주러 가는 건 좋은데 제발 며느리랑 또 다투진 말고 와요. 매번 그렇게 사소한 걸로 부딪히고 오니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냥 생굴만 주고 푹 쉬게 해줘요. 응?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매번 며느리랑 부딪히는 게 나 혼자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집불통인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요? 당신 마음고생하는 거 나도 알지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자고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당신이 너무 속상해할까 봐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나만 문제처럼 말하지 말고 며느리한테도 조금은 주의를 주라고요.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니까. 남편은 내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내가 괜히 속상한 티를 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는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생굴을 챙겨서 아들네 집에 가긴 가야지 싶으면서도 또 며느리와 부딪히면 어쩌나 싶고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생굴을 챙겨 들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죠. 며느리가 마침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있길래 자연스레 다가갔는데 냉장고 문이 열린 그 순간 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온통 밀키트며 조미료들로 가득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오면 따뜻한 집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싶더라고요.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속으론 답답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결국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냉장고에 도대체 밀키트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일하고 오면 제대로 된 밥을 먹여야지. 이런 걸로 때우면 되겠니? 어머님,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밀키트도 재료가 잘 들어있어서 영양도 충분해요. 바쁠 땐 이게 간편하고 맛도 괜찮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집밥 먹고 힘내야 하는데 이런 걸로 식사를 해결하는 게 건강에 좋을 리가 있니? 이왕 밥 해주는 거 정성껏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은 밀키트로도 충분히 영양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사들도 조미료가 적당히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맛있게 먹는 게 건강한 거라고 요즘 방송에서도 그러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니? 방송이 뭐든 내 손으로 직접 다듬고 만든 밥이 제일 좋은 거야. 조미료라니 그런 걸 쓰면 음식이 몸에 안 좋아진다고. 우리 아들 건강 생각해서라도 그런 건 좀 덜 쓰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제 방식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편리하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해요. 꼭 예전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음식이라는 게 정성과 손맛이 들어가야지. 편리함만 따지면 그건 그냥 먹을거리일 뿐이지 진짜 음식은 아니야. 우리 아들이 힘들어도 제대로 된 집밥을 먹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편한 대로만 하면 어머니 된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지. 말을 주고받고 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냉장고 문을 닫더라고요.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우리 둘 사이에 뭔가 단단한 벽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인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말은 끝났는데 그 자리에 남은 미묘한 긴장감은 도무지 풀리질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했는데 어머님께 그걸 이해받기는 참 어렵네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법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법이지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만의 소중한 전통과 정성 그게 어디 쉽게 바뀌어야 할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 속이 참 답답하더군요. 어쩌면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넓혀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한편으론 우리 집 가풍과 정성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직도 굳건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아들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생굴 맛있게 먹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일로 괜히 신경 쓴 건 아닐까 걱정도 됐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살짝 무거웠어요. 엄마, 생굴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혹시 오늘 아내랑 다투셨어요? 너 출근길에 밀키트로 끼니 때우고 나가는 걸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엄마가 한마디 하긴 했다. 직장 나가느라 고생이 많은데 집밥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니? 엄마, 요즘 우리 세대는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 바쁜 상황에서 밀키트로 끼니를 때우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전 엄마와 아내가 좀 덜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그저 내 건강을 위해 하는 말인데 왜 너까지 그러니? 내가 너 건강 생각하는 게 잘못이니? 아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도 그렇다 치지만 너까지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엄마 마음 이해하죠. 그런데 요즘엔 저희도 여러모로 바쁘고 힘들다 보니 그냥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지내자는 거예요. 알겠다. 알겠어. 그래도 아들이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리라 기대했는데 내 말 들으니 며느리가 더 서운하게 느껴지네. 내가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아들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쉽게 풀리질 않더라고요. 이게 다 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마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참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속이 답답하고 괜히 서글퍼지더군요. 아들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며느리가 더 미워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래도 가족 생각하는 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한층 서운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겠다고 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한마음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들이 기쁜 얼굴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할 땐 나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했죠. 저 녀석이 참 든든하게 살아가겠구나 싶은 생각에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졌어요. 조용히 곁에서 기뻐해줘도 좋으련만 큰 힘이 될 거예요. 정말 큰 복이에요라며 고마움을 드러내는 게 뭐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제 마음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 아들한테 힘이 되는 게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걸 보니 괜히 뭔가가 걸리는 거 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무리 웃어보려 해도 속으론 은근히 씁쓸한 기분이 드니 이게 다 나만의 걱정이겠지 싶으면서도 쉽게 떨쳐지질 않네요. 아들이 이런 내 마음을 알까 그저 속으로만 사귀고 말아야 할지 참 마음이 묘하게 쓰입니다. 재산 증여는 절차대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밀키트 생각에 아들에게 반찬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반찬을 준비해 두었으니 얼른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질 않네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몇 번 더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왜 그리 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전화가 됐구나. 한참 전부터 전화했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전화를 못 받았네요. 지금 백화점에 있어서요. 이번에 남편과 해외여행 가기로 해서 옷이랑 준비물 좀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래, 여행 준비라니 바빴겠구나. 다름 아니라 반찬 좀 가져가라고 하려던 거였어. 반찬을 챙겨놨으니 오갈 때 들러서 가져가렴. 네, 어머님. 그럼 쇼핑 끝나고 집에 들를게요. 감사해요. 며느리가 그래도 눈치껏 한두 시간 내에는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화한 지 5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반찬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것도 집에 들렀다 온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데 자연스레 눈길이 가더라고요.
혹시 남편에게 줄 선물이 하나쯤 들어있진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죠.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챙겨왔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포장은 없었어요. 마음 한켠이 조금 허전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괜한 기대를 한 건가 싶으면서도 서운함이 스치고 말았죠. 며느라, 이렇게 챙겨줬는데 너희 아버지께 선물 하나 사드리지 그랬니? 백화점까지 갔으면서 말이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은 건데 꼭 선물을 드려야 하나요? 저희도 감사한 마음은 있죠. 대신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 사올게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런 큰일을 마치고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렇게 세대가 다르면 가족끼리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니? 어머님, 저희도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요즘은 꼭 이렇게 선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걸로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을 위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거야. 선물이라는 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부모님께 드리는 표현이지 않니? 어머님,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달라요. 꼭 물건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방식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 순간 우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니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해야 하는 걸까 싶다가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며느리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마음속에선 아쉬움이 밀려오고 내 말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에 답답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답답함, 그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아쉬움이 밀려왔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남편은 한동안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잠시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부모에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예전에는 작은 도움이라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구먼. 정성도 인정도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참 씁쓸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세대가 다르고 갈등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정성 다해주고 애써서 도와줘도 뭐 하나 예쁘게 받아들이는 구석이 없으니 참 다 줘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과 이야기를 마치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자니 문득 그동안 부엌 사연을 통해 들어온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더군요. 나처럼 며느리나 자식과 부딪히는 갈등 상황,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사연들, 그 모든 게 참 공감됐어요. 세대가 바뀌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걸 바로잡고 싶어도 잘 되지 않으니 속상할 때가 많죠. 사실 사연을 듣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머님들이 많아요. 각자의 이유로 결정을 주저하고 아쉬워하면서도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마음들이 느껴지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어른으로서 참고 지나가려는 게 우리 세대의 습관이자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애쓴 마음들이 언제까지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문득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맞추려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행복해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죠. 남편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아이들이 커서 그들만의 삶을 살다 보면 또 그들 역시 다음 세대와 부딪힐 날이 올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기가 찾아오겠죠. 세대의 차이란 게 언제나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결정을 내렸어요. 더는 우리의 노후나 가진 것들에 대해 자식들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로요. 우리도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지 않겠어요. 남편도 동의해 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증여 같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고요. 그럼 이제 아들 반찬도 안 해줄 거냐고요. 아니요, 그건 또 다릅니다. 제 아들이니까 늘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장도 여전히 제 방식대로 정성껏 담가서 주고 좋은 반찬도 만들어 챙겨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그걸 단순히 편하게 여겨도 괜찮아요. 저는 그저 아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정성을 다한 어머니로 남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애써 만든 전통과 손맛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세대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계속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한 마음을 다해 반찬을 만들고 그렇게 기억되는 어머니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